딸에게 엄마는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대상이죠. 오늘은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래서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픈 아이인 수많은 딸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모를 저버린다는 죄책감. 엄마는 항상 제가 문제라고 했어요. 엄마 옆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원망하기 일쑤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 때문이래요.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지만 나 때문에 고생하신 엄마라서 그런지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엄마를 위로해주고 말도 잘 들어드리려고 노력해도 엄마의 원망은 끝이 없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았을까?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것일까? 의심스럽다. 어쨌거나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랑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엄마의 완고한 고집과 원망은 변하지 않는다. 딸은 마음이 지친 채 엄마의 사랑은 포기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볼까 싶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남는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마치 내가 나쁜 짓을 결심하는 기분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지 무섭다. 엄마의 저주와 원망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던 엄마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린다. 앞으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하니 이기적인 년이라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의 통제와 억압은 계속되었고 딸의 마음과 삶은 피폐해졌다. 딸은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 평생 엄마의 감정의 노예로 고통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딸인 내가 잘해도 엄마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잘하면 잘할수록 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엄마의 부정적 성향은 내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엄마의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고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엄마와 거리를 두기란 쉽지 않다. 나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엄마와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상처받았던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엄마 옆에 딸이 있다고 해서 엄마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받아주는 딸이 있어 엄마의 밑바닥 감정들이 드러나고 강화된다. 그것을 계속 받아주면 딸은 엄마의 조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엄마의 말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엄마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해서 홀로 서기를 통해 성숙해지며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 엄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엄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을까? 엄마는 항상 내 탓을 하며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남의 잘못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엄마는 딸인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리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파악하고 상대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어 비난하며 자신을 높여왔다. 엄마 자신은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자기 안에 불편한 감정들은 가족 때문이라 여기며 부정적인 감정을 가족에게 전가한다. 엄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이라 여기지 않는다. 영원히 자기 합리화한다. 엄마는 자신의 감정이 최우선이 되어 감정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한다. 엄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외부 요인으로 돌린다. 그러기에 엄마의 정서는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을 자기 도취형의 사람 또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주변에 있는 가족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엄마는 가족들이 잘해주고 배려해주면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 아래로 내려다본다. 모든 관계에 자신이 위에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친절과 선한 마음을 믿지 못한다. 모든 관계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인다. 나르시시스트 엄마 옆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딸은 엄마의 부정적 감정을 책임지며 살았다. 딸이 아무리 잘해도 엄마의 감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는 갈수록 원하는 게 많아지고 딸에게 요구하며 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 엄마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기 성찰하는 것이다. 자기 성찰의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우리 엄마는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깨달았으면 주변에도 그 깨달음을 알려야 한다. 특히 나의 상대인 엄마에게 내 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너무 강하고 폭력적인 엄마에게는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평생을 피하거나 보지 않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 어릴 때 엄마에게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랐다면 커서도 엄마를 무서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딸은 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딸은 엄마 앞에서 하지 못한 속마음을 다른 곳에서 하소연하며 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창피해. 엄마가 너무 싫어. 나는 엄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 정신병자 같아. 나는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살고 싶지 않아. 어떤 딸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맞추면서 살았다. 엄마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고 엄마의 언어 폭력에 시달리며 50년을 견뎌왔다. 이쯤 되면 딸에게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괴물이다. 엄마의 학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속되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세뇌당했기에 몸만 컸을 뿐 정서 상태는 12세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아직도 엄마에게 혼날까 걱정하느라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못한다. 엄마가 병적으로 이상해서요. 제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면 엄마는 더욱더 화를 내고 나를 못 살게 굴까봐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여성에게 물었다. 지난 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답을 말했다. 저는 정말 엄마에게 벗어나고 싶어요. 제발 편해지고 싶어요. 계속 이러고 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엄마에게 말해보았는지 변화하려고 실천해봤는지 물었다. 그러자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답했다. 절대 안 돼요. 엄마는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말썽만 일으키는 꼴은 싫어요.
이미 50살이 넘은 어른인데 마음은 여전히 12살이다. 내 안의 어린아이는 지금도 엄마 눈치를 보며 엄마에게 맞추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벌써 어른이 되었다. 수십 년 전의 어린 내가 어른이 된 나를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지금도 그때처럼 똑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을 본 아이는 기분이 어떨까? 그리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것이다. 이제는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 나의 손을 잡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나는 그때 12살이라 몸도 작고 힘도 없었기에 엄마에게 맞설 수 없었다. 이상한 엄마일지라도 반드시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성인이다. 엄마가 꼭 필요한 나이도 아니고 엄마가 없어도 상관없다. 딸을 학대하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딸을 조종하는 엄마도 엄마가 아니다. 호칭만 엄마고 오래전부터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다.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엄마라면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엄마와 거리를 두고 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내 안의 어린 나를 꼭 안아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영원한 애증의 관계인 모녀 심리학,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 였습니다.